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거예요.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만 셀 서식을 적용시키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홈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스타일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새 규칙을 선택해서 이제 규칙을 만들어 주면 돼요. 얘는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규칙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규칙을 이제 두 개 만들라고 이제 조건부 서식 예제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규칙 1번부터 좀 보자고요. 규칙 1번에 보니까 D2부터 시작해서 D5번 영역에 대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D2부터 D5까지가 지금 이 범위요. 이 범위에 지금 합계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곳에 들어있는 이제 총점이요. 이 총점이 150 이상일 경우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바탕색을 빨간색으로요. 전부 다 이제 바탕색 빨간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총점, 이 합계가 이제 150 이상인 경우에만 색깔을 바꿔라. 그거죠. 이렇게 이제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특정 서식을 변경해 주세요. 그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색깔을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 합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합계를 전부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이름이다, 국어다, 영어다, 학계다 해서 얘네들 있죠. 이런 제목들은 빼고 순수 데이터들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도 내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그곳 있죠. 그곳을 이제 범위 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스타일에 보게 되면 여기 조건부 서식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셀 강조 규칙하고 있죠. 요 셀 강조 규칙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이제 나왔듯이 지정한 값보다 뭐 큰 거 색깔 바꿔라, 작은 거 바꿔라, 다음 값 사이에 있다, 같은 거 바꿔라, 텍스트 포함한다, 발생 날짜다, 중복값이 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내가 지정해준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 그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변경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상위 하위 규칙하고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좀 보자고요. 자, 이곳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상위 10개 항목, 상위 10%, 그 다음에 하위 10개 항목, 하위 10%, 평균 초과, 평균 미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지정한 범위에서 상위 몇 개, 지금 여기에는 10개라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개수를 우리가 변경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상위 10개 항목하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값이 이제 10으로 나오지만 요거를 이제 내가 뭐 상위 5개만, 4개만, 3개만 그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뭐 10개다 라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10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상위 10% 하고 나왔죠. 얘도 무조건 10%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위 뭐 5%, 상위 3%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위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을 초과하는 것만, 평균 미만인 것만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이제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거 얘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막대기라고 있죠. 데이터 막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색깔을 채울 때 그라데이션을 채울래, 단색 채울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셀에 들어있는 그 값에 따라서 길이가 다른 그런 막대기 모양으로 그렇게 색깔을 표시해 주는 거. 그거 이제 할 때 우리가 데이터 막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단색으로 채워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막대기 길이를 서로 다르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데이터 막대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색조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셀의 값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선택해서 표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아이콘 집합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셀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모양의 아이콘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해 주는 거. 도형도 있고 뭐 표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아이콘 집합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새 규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지금 이 위에 없는 거, 내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이제 새 규칙, 얘를 이제 선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뭐 조건부 서식을 하는데 조건을 만들 때 이제 내가 뭐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수식을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지금 이곳에 엑셀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내가 새로 만들고자 할 때 이제 새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규칙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내가 만들긴 했어요. 적용시켰어요. 근데 잘못됐어요. 그럼 규칙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규칙 지워주면 돼요. 또 엑셀 파일을 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조건부 서식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조건부 서식을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규칙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된 그런 규칙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게 규칙 지우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규칙 관리랑 지우기랑 차이가 뭐냐? 지우기는 무조건 지울 수만 있지만 이 규칙 관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런 조건부 서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내가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규칙을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우리 규칙 관리라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총점이 15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새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 규칙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새 규칙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그거요. 얘는 뭘 해주는 거냐? 셀 값에 따라서 농도가 다른 그런 다른 색이나 길이가 서로 다른 데이터 막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얘는 이제 셀 값에 따라서 조건을 지정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하고 돼 있죠? 우리 아까 조건부 서식 들어갔을 때도 상위 하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내가 여기서 쉽게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하고 돼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선택한 범위에 대해서 셀 값들에 대한 그런 평균이 됐든 표준 편차가 됐든 그런 것보다 높거나 낮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하고 돼 있죠. 그래서 중복된 값만 서식을 지정해라. 아니면 고유한 값만 서식을 지정해라. 그런 것들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그 셀을 결정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식을 입력해서 아니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 유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규칙 1번에서 하고자 하는 게 총점이 150 이상인 그 경우에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지정하겠다.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지정해 주세요. 그거요. 얘를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앞에 셀 값이라는 게 있고 특정 테스트다 아니면 발생 날짜다 빈셀이다 내용이 있는 셀이다 오류다 오류 없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셀 값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값이 150 이상이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해당 범위라는 거 찍게 되면 제외 범위도 있고 는도 있고 뭐 서로 다르다 이런 표시도 있고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50 이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선택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150 이상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값을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놓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서식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 버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서식이라는 거 여기서 클릭하고 우리가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채우기라 할 거기 때문에 이 채우기라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 얘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빨간색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미리 보기에 이렇게 셀의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범위에서 150 이상의 데이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 셀만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규칙 1번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규칙, 규칙 2번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A 2번부터 시작해서 D 5번 영역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A 2번부터 시작해서 D 5번이 지금 요만큼 요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을 경우 행 전체를 기울인 꼴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때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바꾸래요. 만약에 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 사람의 데이터 있죠. 이름부터 시작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합계까지 해서 전부 다 이 한 사람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왜?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울인 꼴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행 전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 잡고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고요. 이때 이제 새 규칙을 내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새 규칙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는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어 점수가 B의 2번 셀에 들어있죠. 그래서 B의 2번 셀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다 표시해주고 이제 영어 점수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국어 점수고 얘가 지금 영어 점수거든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서식을 어떻게 지정해라. 행 전체에 대해서 기울인 꼴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럼 이 서식 버튼 누르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서식 버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아까는 우리 셀에 색깔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글꼴로 들어가 주면 돼요. 글꼴에 들어가서 기울인 꼴이라고 이곳에 있죠. 얘 선택해 주고 그냥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기울인 꼴로 미리 보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열 번호에도 지금처럼 달러가 붙어 있고 행 번호에도 달러가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요 두 개 셀만 그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박한솔이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까지 싹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행 전체에 대해서 기울인 꼴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 주소 있죠. 앞에 쓴 주소 여기서 이제 F4번을 한번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만 F4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행번호, 열번호 전부 다 이제 달러가 다 붙고요. F4번을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행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F4번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열번호에만 붙어요.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 상태를 F4번을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기울인 꼴로 지정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열 번호를 달러 붙여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어 점수도 있죠. 영어 점수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똑같이 F4번 하나, 두 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이렇게 붙습니다. 해서 지금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어디다가 달러 붙인다? 열번호 앞에다가 달러를 붙이더라. 열번호 앞에다가 달러 붙인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해주고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인 꼴로 다 바꿔줘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조건부 서식 규칙 그거를 이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만큼 범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건부 서식에 우리 규칙 관리 있죠. 맨 마지막에 이 규칙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2개 적용시켰죠. 그 규칙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새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 새 규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곳에다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더 추가로 내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곳에 있는 거는 이제 규칙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규칙을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올라가는 삼각형, 내려가는 삼각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이 조건부 서식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이제 서로 변경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얘가 이제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게 우선순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새 규칙을 클릭하게 되면 새 규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이제 규칙은 최대 64개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뭘 입력해야 된다. 는을 반드시 입력하고 그 뒤에다가 수식이 됐든 함수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더라. 그리고 아까처럼 행 전체, 두 번째 규칙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어디다가 달러 붙인다? 열번호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83번, 섹션 83번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트에 지정된 그런 조건부 서식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세요. 지금 얘가 요 빨간색으로 들어간 게 얘가 이제 첫 번째 규칙에서 총점이 150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바꿔라 해서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제 값이 바뀌어서 만약에 14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40이 됐을 때 이제 조건부 서식은 해제가 돼요. 왜? 150 이상일 때만 빨간색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40이기 때문에 150 이상이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돼 있던 게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 번째 사람의 데이터가 만약에 총점 국어하고 영어 시험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총점이 만약에 17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된 규칙이 있을 때 그 셀 값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만약에 변경이 돼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그런 서식이 해제가 돼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셀 값이 규칙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서식이 적용이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고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이제 규칙을 만들죠. 그 설정된 규칙은 해당하는 셀 값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죠.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들어갈 거고 만족하지 못하면 서식이 이제 안 들어갈 거고 그때 이제 해당 셀에서 설정한 규칙을 만족을 해서 만약에 서식이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는데 그 해당 셀의 값이 만약에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가 되죠. 그리고 그 셀이 다시 이제 셀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서식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 때 규칙별로 우리가 서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규칙을 두 개 만들었을 때 하나는 빨간색 지정해라, 하나는 기울린 꼴 지정해라 라고 했었죠. 그렇게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규칙은 최대 64개까지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규칙을 여러 개 작성했는데 두 개 이상의 규칙을 만약에 만족을 할 때요. 만족을 할 때는 지정된 서식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둘 이상의 규칙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지정한 그런 서식이 기울인 꼴로 해라. 두 번째 서식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서식을 둘 다 내가 지정했을 때 둘 다 만족하게 되면 그 두 개의 서식이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그때 서식이 충돌하는 경우 그랬어요. 서식이 충돌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두 개의 규칙을 전부 다 만족하는데 첫 번째 게 셀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두 번째 게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라. 그렇게 지정했을 때요. 그러면 그때는 두 가지 모두 다 서식을 적용시킬 수가 없겠죠. 그때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그 규칙의 서식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규칙 관리자에 보게 되면 우리 우선순위 조절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수식으로 만약에 입력할 경우요. 수식으로 입력할 때는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된다? 등호, 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규칙을 입력할 때 열 이름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반드시 붙여줘야 행 전체에 그렇게 서식이 적용이 돼요. 이런 조건부 서식은 이제 다른 시트에서 그렇게 지정된 조건부 서식 있죠.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이 조건부 서식은 기존 셀 서식보다 우선해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 특징 있죠. 지금 방금 했던 거 이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서 조건부 서식이 이런 거구나 이것저것 클릭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의 실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